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의 장면들을 보면 루디아 같이 이방 지역으로 흩어진 제자들을 도왔던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선교를 지원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요. 이처럼 지금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일 겁니다. 온 땅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 나부터 그리고 지금 여기부터입니다. 선교에 관한 모든 이야기 선교는 지금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선교는 지금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시는 중요한 두 분입니다. 김혜영 커넥트의 김혜영 선교사님 그리고 기독신문 노충원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입으신 옷에서도 가을이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사실 11월 시작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저희가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작년에도 힘들었지만 사실 올 한 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보여요. 올 가을 좀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저희 기독교인의 강점이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감사와 또 기쁨이 솟아나는 것.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코로나를 2회째 지나가면서 그 이전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큰 감사들이 오히려 다시 새롭게 발견되는 네.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좀 올해는 추수감사 좀 어떻게 보내게 될까요?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역사회와 함께 그리고 이제 교회가 지역사회가 있으므로 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쁨을 좀 같이 나누는 그런 절기가 됐으면 좋겠다 네. 생각합니다. 사실은 추수감사절 하면은 가을 하면 감사가 늘 떠오르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고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물론 이 시기가 아니었다면 좀 더 풍성하게 보낼 수도 있었겠지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조금씩 마음을 나누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감사들이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찬송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는 진정한 감사의 계절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 장으로 전하는 선교 이야기부터 만나보죠. 노충원 기자님. 네, 저 사진이 이제 북간도의 용정중앙교회 30주년 기념 때 찍은 사진이라고 네. 합니다. 이제 우리 동포들이 각 해외 여러 곳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되었고 주로 이제 사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죠. 이렇게 간 건데 특별히 이제 1860년대 후반부터는 또 많은 이들이 또 뭐 세도 정치의 핍박과 또 질병과 기근 때문에 두만강을 넘어서 이제 간도 쪽으로 이제 많이 갔는데요. 네. 그렇게 가면서 1918년만 해도 23만 3천 명이 네. 이제 간도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1899년부터 우리에게도 좀 익숙한 그 명동촌이라고 김약연님 등 여러분들이 네. 그 142명이 이상적인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명동촌을 지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윤동주 시인도 그 명동촌 출신이고 서학교를 나왔죠.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북간도로 간도로 이렇게 이주하는 가운데 장로교, 감리교 교인들이 연합해서 1907년에 이제 세운 교회가 이제 바로 용정중앙교회. 용정중앙교회. 것이죠. 예. 그렇군요. 이게 30주년 기념 사진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당시 뭐 상황 때문에 초기 사진은 없고 이제 이 30주년 기념만 남아 있는 거네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인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또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는 그런 점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김혜영 선교사님 어떤 사진 준비해 오셨어요? 네, 이제 11월 4일이 이제 네. 점자의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점자를 처음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송암 박두성 선생님이 만드신 훈맹정음이라고 네. 해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로 글씨를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가지고 온 것이 이제 점자 성경 점자 사진하고 성경. 네. 송암 박두성 선생님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박두성 선생님께서 점자 성경도 좀 만드는데 많이 기여하셨다 그렇게 좀 볼 수 있나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저희가 기억해야 할 선교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점자 성경에 이게 이렇게
디딤돌을 놨던 분이 미국 감리회 소속 아. 여자 선교사님이신 로세타 셔우드홀 음.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1890년에 한국에 이제 선교사로 의로 선교사로 오셨거든요. 또 오시기 전에 미국에서 이제 점자를 배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이제 평양에 진료소를 개설하고 이제 1894년부터 이제 진료소에서 그 조수로 일하던 네. 그 오석형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분의 따님이 시각 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오봉여라는 그 시각 장애인에게 이제 셔우드홀 그 선교사님이 네. 점자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국에서 맹인 교육의 시초가 됐고, 근데 셔우드홀 선교사님은 아 이거 뭐가 부족하다 아쉽다.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본격적으로 뉴욕에서 점자법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초등 독본, 기도문, 십계명 이러한 내용들을 점역해서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를 점자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이 점자 성경의 획기적인 발전은 그 사진에 있는 바로 이제 성원 박주선 선생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감리 교인이었던 이제 박주성 선생은 그 성서 전체의 점자 성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1927년에 이제 계획을 세우고 점자 번역을 성경을 다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 와서야 신구약 성경 전체가 점자 성경의 그 점역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이신 그 로세타 셔우드홀 선교사님께서 그렇습니다. 어떤 초석을 놓으셨고 그렇죠. 그걸 본격적으로 이제 발전시키신 것이 말씀하신 우리 사진 속에서 본 박두성 선생님이셨다는 거. 어떻게 네. 보면 저희가 11월 4일이 점자의 날이라는 것도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그렇죠.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아셨을 것 같고요. 더욱이 이 점자를 개발하고 또 발전시키고 하는 그 배경에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점 또한 우리가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야 할 역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아니라 이제 일반 성경 번역한 그 기간하고 비교했을 때 네. 2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1970년에 완역이 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렇죠. 점자 성경을 완성하고 또 이걸 또 좀 잘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또 다시 공부를 해서 돌아오시는 선교사님의 헌신까지 있었으니까 네. 저희가 또 그 습관을 돌아보게 되네요. 맞아요. 일단 점자 성경은 부피와 내용량이 굉장히 그 많고 어려운 네. 작업인데 특별히 이제 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네. 힘을 기울여준 일은 정말로 고마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사진까지 함께 봤는데요. 정말 곳곳에서 정말 필요한 일들을 해낸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바로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으로 가봅니다. 오는 11월 중순부터 12월 초순까지 케냐로 교육 선교회를 떠납니다. 이번에도 예외 없이 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동부 뉴욕을 거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해 나이로비 국제공항으로 들어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32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는 그곳의 이름은 캅시고리아라고 하는데 케냐 지도에도 명시되지 않은 곳입니다. 나이로비에서 약 10시간 정도 자동차로 들어가는데 적어도 7,800피트 산, 그러니까 2,377m 가야 합니다. 캅시고리아는 산간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Great Rift Valley Region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더운 지방이 아니라 서늘하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그곳은 남반부이기 때문에 그곳 겨울이 우리의 여름이 됩니다. 그리고 온 냉방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잘 때에는 수면 양말까지 신고 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케냐 사역은 올해로 6년째가 됩니다. 가까운 지인의 소개로 자이반 타이반으로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Great Rift Valley Region에는 아프리카 내육 선교 교단, 그러니까 Africa Inland Church Denomination이라고 하죠. 산하의 교회가 적어도
520여 교회가 있고 4개의 노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받은 목회자나 안수받은 목회자는 겨우 85명 정도 됩니다. 그 외에는 교회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3년은 공개 세미나 형식으로 지역에 있는 목회자와 교회 리더, 특히 교회 설교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해왔습니다.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서 종합 세미나를 개최해왔고, 그런 가운데 미국 조지아주에 소재해 있는 조지아 센트럴 대학과 MOU를 체결한 후에 정식으로 학부 과정을 시작했고, 올해 12명 가운데서 6명을 졸업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참석하시는 교수님들은 조지아 센트럴 대학에서 총장님과 2분의 교수님이 동참하시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MTC 미니스트리 선교회 대표를 맡고 계신 이근식 교수님과 본인 주성철 목사가 참여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번 교육 선교 여행은 캅스코리아 마라켓 부족 신학 학부 졸업식과 세미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이 극성을 피우고 있는 이때에 구태여 그곳까지 가야 하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지만, 지난 5년 동안 캅스코리아의 마라켓 부족 목사님들과 함께 지내오면서 친분을 세우고 또한 함께 수업을 하는 가운데 이번 첫 졸업식은 그들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6명의 첫 졸업생이 이곳 아프리카 내륙교회 교단 서북부 지역 리더십에 깊은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학학부는 물론이고 석사 과정까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교육 선교 여행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성철 목사였습니다. 네, 선교지 현장의 모습 화면으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멈출 수 없는 선교가 이제 실제 대면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좀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서 반가운 또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 또 김희영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케냐에 또 있으셨기 때문에 화면 보는 느낌이 또 정말 어떠셨어요? 반갑습니다. 저 캅스코리아는 네. 저도 현장 조사를 하러 다녀온 곳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더 반가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선교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그곳 상황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엔 주성철 목사님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주성철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 11월 중순에 케냐로 떠난다고 하셨는데 이제 한 2주 후입니다. 아직은 좀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결정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매년 선교를 다녀오던 케냐인데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작년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동안은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계속 교육을 했고, 이번 가을에도 원래는 케냐에 가서 단기 코스로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혹시나 상황이 잘못될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졸업식과 세미나를 이제 현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케냐는 아직 코로나 팬데믹이 절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나이로비에 도착하게 되면 인근에 있는 호텔에 들어가서 하루 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국내선을 갈아타고서 현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같이 가시는 교수님들은 파이저나 모데나를 이미 맞은 상태이고 또 저 역시 부스터까지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조심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에서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함께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또 케냐에서는 어떤 일정들로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번에 함께 케냐 교육 선교에 참여하신 분들은 미국의 조지아 센트럴 대학의 총장님하고 또 학장님이 참석하시고 또 제 자신이 속해 있는 MTC 미니스트리라고 있습니다. 이게 미션 트레이닝 코칭의 선교회인데 여기에 대표 맡으신 이근식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함께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보충 수업도 하고 아울러서 지역의 목회자님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그분들과 함께 이제 그 시간을 보낼 그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본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신학 학부 과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Bachelors of Art Theological Study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회도 좀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11월 28일이 주일인데 주일 오전에는 이제 졸업식을 거기서 성대히 치르고 그 전날에는 27일에는 졸업생 부부하고 또 재학생 부부들을 초청해서 이제 뱅퀴트를 이제 하면서 서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케냐 현지에서도 매우 기다리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 기대하는 점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번 선교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먼저 지난 5년의 훈련 기간 동안에 끊임없는 노력과 또 진지한 자세로 수업에 임한 케냐 목회자님들의 첫 열매를 맛보게 되는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적어도 52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목회자가 한 80여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이번 졸업식은 졸업생들이 이제 그 지역에서 사용되게 되는데 물론 신학 학부 과정이지만 그동안 목회 경험과 학적인 훈련이 현지 목회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서티피케이트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이제 중졸 그다음에 고졸 이런 사람들을 학교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서티피케이트 프로그램을 이수한 목회자에게 교회 리더들에게 신학 학부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기도도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여행의 경험이 또 다른 선교 여행 팀들에게는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은데요. 이후에 선교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팁을 좀 주신다면요?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선교팀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몇 가지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첫째로는 백신 접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델타 변이가 극성을 부린다 해도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거의 안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개인과 타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손 세척하시고 거리두기가 그 필수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그 밀폐된 장소는 좀 대등히 좀 피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각종 비타민이나 도움될 만한 그런 이제 서플리멘트라고 그러죠. 그걸 복용하심으로써 이 면역성을 키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프리카 선교를 계획하신 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옐로우 피버 그거를 맞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말라리아 예방을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희의 기도 제목은 우선 첫째로 이 안전이겠죠. 여행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케냐에 들어가고 나오는 과정에서 케냐의 그 보건청하고 이민청하고 그 관계가 유대 관계가 잘 되어서 들어오고 나가는데 별 문제 없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케냐에 있는 케냐 목사님들 이분들이 이번 졸업식을 통해서 학구적인 것이나 아니면 그들이 목회자로 준비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동기부여라든가 그 힘이 좀 그들에게 충만히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520여 개의 교회가 되는 그곳에 준비된 목회자들이 목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처음으로 해외 선교를 떠나시는 발걸음 위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일정이 앞으로 진행될 단기 선교의 새로운 매뉴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국 주성철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국교회 선교 역사가 길어지면서 은퇴 선교사들이 생기고 이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필요해졌습니다. 오랜 시간 선교에 헌신한 분들이 인생의 마무리를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선교사 개인의 문제라고 여기기보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여선교사 안식관 건립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이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예장통합교단 여선교사 1호 김영자 선교사를 저희 제작진이 만나고 왔습니다. 그 1980년도 11월 23일 날 그 인도 마드라스로 파송 나갔어요. 그때만 해도 선교사가 없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여권이 안 나왔었어요. 77년도, 78년도인데 여권이 안 나왔어요. 근데 여권을 받으려고 그렇게 그 문맹 선교회에서 초청장을 내보내서 여권을 받았는데 3번, 4번씩 거절을 당했어. 그때는 내무부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거기서 뭐라 하냐면 인도로 가라고 해서 아이 그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겠습니다 했을 때부터 모든 게 다 풀리는 거예요. 우리 총회에서는 느닷없이 총회에서 그 선교부도 아니에요. 그때는 전도부였었어요. 전도부에서 파송시켜서 내보냈어요. 야, 여권 발급 그 안에 들어오는 어린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구원 받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힌두교권에 있지 않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모든 힌두교권을 향해서 선교사가 돼야 됩니다. 야, 인도에서 사역하셨던 정말 귀한 자료들이네요. 권사님이 들어가라. 깨우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깨워야지. 굿모닝입니다. 굿모닝 서 오케이. 여기요. 오늘 몇 장이지? 오늘이 찬송가 231장이요. 찬송가 하나 불러야지. 보아라 즐거우리지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시네요. 살겠네. 일어나면은 우리 찬송가 5개 부르고 그리고 성경 통독을 해. 지금은 90일 성경 통독으로 해서 매일 그 김하자 목사님 저 그리고 도와주시는 권사님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셋이 통독을 하고 있어요.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에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않더라. 마음이 교만하였던저 내가 여러 찬송가도 나라의 부르시고 성경 함께 통독하시면서 주 아침을 여호와의 깨우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이네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세빛자매에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독신 여자 선교사 은퇴관을 짓는 이 모든 일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아멘. 오늘 할 일. 하십시다. 오늘 할 일. 오늘 아침에는 배우치고 나면은 또 오늘 또 혼자 있겠네요. 그렇네. 혼자 집 잘 보고 계셔요. 울지 말고 오늘 또 하루 시작하십시다. 승리합시다. 아멘. 화이팅. 그거 하고 나서는 이제 각자 들어가서 그 노원사님은 밥을 하고 뭐 하고 그리고 이제 김하자 목사님 들어가서 편지 쓰고 사람들한테 막 접촉하려고 하시는 거 하고 저는 그 대신 또 성경을 써요. 매일같이 15장씩 써요. 말씀을 쓰면서 묵상을 해요. 그 한 절 묵상이 이렇게 가슴에 와닿으면 그거를 따로 띄어서 거기다 묵상하는 페이지를 해서 묵상을 해요. 그래서 그거 하고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성경 쓰면서 기도하고 성경 묵상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성경 쓰고 있으라고 그래도 문제가 안 돼요. 저는. 야, 진짜 대단하시네요. 자, 어디 예출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연세가 많으신데도 아주 그냥 서 소장님, 네. 우리가 지금 그 글로 가고 있거든요.
아마 12시 10분 정도 되면 도착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예, 그걸 네, 해주세요. 제가 현장에 있겠습니다. 예, 예. 네네. 네네. 네. 조심히 오세요, 목사님. 예. 여기가 이제 여기가 그 안식관 터전 거. 네. 독신 여성 교사들의 안식관 건립을 진행 중인 그런 곳이군요. 뭐 식사를 하실 경우에는 이거 다 열고. 적어놓고 그렇게 시스템. 열고 우리가 지금 이 세뱃자매를 해서 은퇴가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냥 쉬고 먹고 자자는 거 아니에요. 정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딱 이거 하나는 있어요. 뭔가 하면은 내 냄새가 나는 비계를 좀 피고 자고 내 냄새가 나는 그 이불을 좀 덮고 쉬고 싶은 마음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그 동네는 그 문막인데 반길이라는 곳인데 젊은이들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다 저기 도시로 가고 그래서 그 어르신들 모시고 이 어르신들이 가서 같이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선교사들이 각 나라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각 나라 언어가 있고 각 나라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선교사를 좀 훈련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같이 이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하고 은퇴간의 선교사들하고 같이 해서 이제 선교를 제2의 선교를 불질러 보자 이거예요. 우리나라에 다시 선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보자. 선교사를 일으켜보자. 저런 자체 건물 짓는 거는 네. 거의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 문이 이제 딱 닫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아주 어두운 공간인데 어두운 공간에 딱 문을 열면은 여기 빛이 쫙 들어온다는 거죠. 그걸 이제 유럽에 아마 그런 교회들이 가서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겠다고. 건축의 어떤 디자인 요소까지 꼼꼼하게 다 알고 계시네요. 아, 주님. 도시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요. 꽤 건물이 커요. 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요. 진짜 규모가 꽤 감사할 되네요. 일뿐이었었어요. 네, 뭐가 잘못되는 것 같아도 돈이 없는 것 같아도 돈이 없는 것 같은데 또 그게 생겨나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김하자 목사님이 그거를 전적으로 다 담당하고 계시니까 저 양반 어깨에 있는 그 무게 그게 좀 안타까워서 좀 마음이 아파요. 그거는. 근데 그거는 내가 어떻게 도와줄 길이 없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제 주 교수님도 그거에 대해서는 마음 아파하시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주 교수님 자꾸 기도하시면서 그냥 기다리자. 하나님 하실 거다. 근데 또 기다리만 있다고 감이 떨어지나요? 흔들어야죠. 감나무를 흔들어야지. 그래야 떨어지지. 나는 그냥 내가 흔들어주지도 못하고 저거 왜 안 떨어지지? 왜 안 떨어지지? 그래서 제일 힘든 사람이 김하자 목사님이세요. 잠깐 인터뷰 중에 또 주선혜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예,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거기에 해놨던 거를 우리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식당 좀 이렇게 해줘라. 또 보통은 이제 교단에서 네. 이렇게 뭐 선교사님 부모들이나 이런 분들 모시는 그런 복지관은 있는데 집도 네. 없고 이제 뭐 후원금도 없고 뭐 다 떨어졌는데 누가 어떻게 돌보나 그런 생각이 나서 그때부터 내가 이제는 좀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래서 급해가지고 이젠 안 되겠다 그때 결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뭐 코로나도 뭐 있고 뭐라고 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죠. 아이고 뭐 노인네들이 가만히 또 나도 나이가 많으니까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만하고 가만 앉아서 밥 먹고 조용하게만 있다가 가면 되는데 뭐 그러냐고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뭐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다 안식관도 다 짓게 해주셨는데 이것도 안 해주시겠나? 그 시작을 한 거가 지금 세뱃자매. 예. 11월 4일 날 중공 예배 드리기로 했어요. 11월 4일 날. 다 되면서 얼마 남지 않았네요. 마음에 늘 이제 그게 있어서 딱 듣고 싶은 것은 적은이에 충성한 나의 종이다. 적은이에 충성한 나의 종이다. 하는 말 꼭 듣고 싶고요. 그리고 정직하게 살았느냐 그러시면 나 정직하게 못 살았어요. 그래도 살려고 애는 썼어요.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애는 썼어요. 그건 주님께서 아시죠? 그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적은 일에 충성한 나의 종아라고 안아주시면은 됐죠. 그걸로 만족해요. 그분은 나야. He's my all. 모든. 네, 자 이렇게 또 세빛자매회 김영자 선교사님의 모습 영상으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마지막 좀 인터뷰에서 좀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갔을 때 작은 일에 충성하였느냐, 정직하게 살았느냐 그런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썼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좀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은 너무나도 건강하게 또 유쾌하게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셔서 참 감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독신 여선교사 안식관이라는 이런 부분을 선교사님께서 직접 좀 하셔야 된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게 현실적으로 이런 대책들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단 KWMA에서 2019년 선교사 2만 8천여 명 되는데 네. 60대 이상이 4,446명이어서 네. 23.6%. 5명 중에 1명 정도는 이제 60대 이상이다. 은퇴 대책이 이미 코앞에 왔고, 그리고 2018년에 GMS 소속 145명 선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52%가 은퇴 후에 그 주택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고, 그리고 은퇴 후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51%가 생활비 마련이지만 35%가 주택 해결이다. 이런 거거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뭐 어떤 그 좀 대형 선교단체 같은 경우는 뭐 선교사 부모나 이런 분들을 위한 복지관 같은 거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턱없이 부족해서 각자 도생이고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여자 교역자, 여자 독신 선교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네. 또 밀려 있겠죠. 네, 또 독신 여선교사에 대해서는 좀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식관 걸림 문제가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선교는 지금을 통해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있지만 사실 당신의 안위를 생각하고 선교지에 가시는 선교사님들은 거의 안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노후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못 하실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렇다면 선교사를 파송할 때 이런 부분을 미리 좀 계획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일단 저는 이제 김영자 선교사님의 영상을 보면서 큰 언니. 우리 어렸을 적에 큰 언니가 나서서 어려움을 맡아서 다 이렇게 해준 거 있잖아요. 네, 동생들 다 먹여 살리고. 그렇죠. 네. 저도 뭐 이제 싱글 선교사로 일을 하고 있어서 그 선교사님이 왜 저 일을 하시는지 저는 깊이 공감이 됐어요. 그럴 것 그런 같습니다. 한편 또 한국이 이제 선교사를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나가기 시작한 게 이제 70년대 후반, 80년대 제 1호로 80년에 가셨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 세대가 이제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앞선 세대가 이제 개척을 했다면 이제 개척을 하고 난 그 세대가 이제 그 은퇴를 하시는 시점.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위임받는 시기에 네. 그렇다면 이제
그 본인 1세대인 내가 이제 이 은퇴 준비까지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 그것을 갖다가 후 세대도 이제 당연하다, 마땅하다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제 저 어르신이 저렇게 길을 열어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그분이 가신 그 길을 후 세대도 가야 되는 길이니까. 그래서 같이 손을 모으고 팔을 걷어붙여서 그 가시는 길에 동참하고 기도하고 물질도 함께하는 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뭐 선교지 떠나실 때 노후를 생각하고 가신 분들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가서 죽으면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떠난 길이었으니까. 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또 장수하고 또 오래 살 수 있는 축복도 주셨으니까 네, 네. 건강하게 인생의 마무리를 한국 교회가 같이 잘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선교사님들 가끔 보면 남자분들은 목회를 이제 가서 성공을 하시면은 네. 교회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또 이제 건물 가면 이제 신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니까 네. 건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따르는데 네. 문득 이제 여자분이시고 독신 선교사님이시고 80년이면 거의 전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거의 교단 첫 번째 정말 남녀를 통솔해서 거의 첫 번째 정도 해당될 텐데 네. 저 안식관이 잘 건립이 되기를 네. 바라는 마음이 크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노 기자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은퇴 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생활비와 또 주택 문제로 많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일생을 어떻게 보면 선교에 헌신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노년의 어떤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금 대책이 필요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이 하기 힘든 일들을 우리 공동체가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진행하고 계신 안식관 건립을 위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요즘처럼 급변하는 세계 환경과 선교 상황 속에서 선교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일을 진행하고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한국선교연구원 홍현철 원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먼저 한국선교연구원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한국 선교 정보 연구센터라는 이름으로 1990년에 사단법인 한국 해외 선교회 GMF로 알려져 있죠. 네. 이게 연구 기관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후에 한국 교회와 선교사 그리고 선교 단체들을 대상으로 또 섬기게 되었습니다. 초대 원장으로 문상철 박사님이 지금까지 계속 해오다가 제가 2020년 1월부터 2대 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었고요. 크림은 주로 해외의 선교 관련 소식을 정기적으로 국내에 알리고 또 국내의 선교 현황을 조사해서 또 조사된 내용을 국제학술지에도 이렇게 보내서 저희 한국의 상황을 알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우리 한국선교연구원 크림이라고 부른다고도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해외 선교 소식을 좀 알리고 이 국내외 선교 현황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계신데 사실 이렇게 학구적인 자료들 또 의미 있는 통계들을 내놓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작업들은 좀 매년 진행하시는 건가요? 이런 연구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그 한국선교연구원에서 처음에 한국 선교 현황을 조사하게 된 계기는 액치에서 근무하셨던 한국의 선교사로 오셨던 말린 넬슨이라는 박사님이 선교사님이 한국의 선교사들을 1979년부터 실명까지 다 주소까지 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내던 것을 저희 크림의 1990년에 이제 맡겨서 그분이 떠나시고 저희 90년부터 2년에 한 번씩 한국 선교 핸드북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실명까지도 다 초창기 나가셨던 분들까지 이렇게 등록하고 그렇게 발표해 왔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는 저희 한국선교연구원 발표회를 통해서 발표도 하고 또 국제학술지인 IBMR이라는 곳에
발표를 하기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선교 통계만 낸 것이 아니라 특정 이슈에 관해서 이렇게 설문을 해서 최근에는 이제 선교사 모금 그리고 선교 교육, 4차 산업 관련돼서 선교사들이 느끼는 것, 그리고 지속 가능성과 재활성화에 대해서 좀 했고요. 올해에는 특별하게 저희가 그 통계에 답변이 없던 선교 단체들을 네. 이렇게 장기적으로 통화를 하거나 조사를 해서 네. 변화된 선교 한국 선교 현황을 업데이트를 좀 세심하게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에 한국 국적의 장기 선교사가 네. 22,259명이고 실제로는 숫자보다는 30대 미만의 선교사가 1% 미만이었어요. 이전보다 훨씬 더 줄었고 30대가 7.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40대도 많을 것 같지만 30.3%. 40대도요. 네. 그 위에는 다 50대 이상이고요. 60대 이상 올해에도 22%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매우 고령화되어 있고 네. 80% 정도의 숫자가 MK 숫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대략 저희가 보니까 그 숫자에서 선교사 자녀가 55.5%가 대학생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60대 선교사님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네, MK들도 네. 그래서 MK 정책도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현재 한국 선교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젊은 사역자가 부족한 현황입니다. 전체적인 선교의 그림을 좀 볼 수 있는 유의미한 좀 통계 또 연구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저 선교 관련 취재를 좀 옛날에 좀 했는데 그때 보면은 선교사 통계를 내는 곳이 이제 크림하고 KWMA 두 네. 군데였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크림 것을 굉장히 신뢰를 많이 했었어요. 네. 좀 이렇게 집계 방식이 좀 달랐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이제 22,000명 그러니까 이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한 6,000명 정도가 이제 줄어든 통계를 했는데 이제는 좀 이렇게 앞으로는 이런 뭐랄까요 통계 이런 것들이 좀 더 통일되고 그리고 또 뭐 어떻게 좀 더 정확해지고 뭐 그렇게 좀 변화가 있는 건가요? 어느 단체가 더 정확한 통계를 한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통계하는 방식과 또 철학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통계 이번 저희가 설계하면서 과거의 통계를 버리지 않고 연속성이 있으면서도 현재 변화하는 선교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것에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전략을 세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준이다. 기준이 계속 바뀌면은 그것은 어려워지니까 기준을 좀 잘 세우자라는 것이 이번에 좀 핵심적인 모토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보다 선교사 정의를 책무의 관점에서 이렇게 정의를 나눌 때에 선교사는 이제 네. 책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책무 관점을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네. 다루었고요. 그래서 오늘날 국내 선교사로 와서 타문화 사역을 하거나 근로자 사역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네. 반영하기를 좀 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정확을 좀 추구했고요. 앞으로 그런 기준에 맞추어가는 네. 과정이라고 좀 보면 될 겁니다. 선교사 수를 이야기할 때에 저희 한국 그 22,259명이 선교사 수로 다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의가 어떤 정의냐면 한국 국적의 장기 사역에 헌신한 선교사이고요. 이번에 뒤에 발표된 뒤에 내용을 보면 단체에 소속된 단기 선교사가 451명이 있고요. 또 장기 선교사에 저희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서 타 국적
미국 아니면 인도, 방글라데시 네. 등등의 선교사, 필리핀, 중국 등 국적을 가진 선교사를 한국 선교 단체들이 파송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 카테고리를 네. 국제 선교사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1,435명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이 또 한국 선교의 역량으로 저희가 한국 선교사는 아니지만 네네.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또한 텐트 메이크라고 하는 전문인 선교사 예 있습니다. 자비랑 선교사요. 네. 이분들도 사실상 22,259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추세가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재정을 감당하는데 저희가 파악할 때에는 후원보다 자기 마련 기준하는 모금이 더 이렇게 많을 경우에 네. 그걸 초과할 경우에 자비랑 선교사라고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 이런 이제 연구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선교지의 정보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선교지에 대한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고 있는지 예, 좀 궁금한데요. 저희 이렇게 기관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의 정보를 저희가 다 이렇게 세세하게 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전 세계 선교와 관련된 소식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국외의 소식지들이 있어요. 신뢰할 만한 그것이 한 40개, 50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한국에 이제 소개를 하면서 그것이 30년간 업데이트돼 왔죠. 세계 선교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 네. 규모를 갖춘 큰 교회에서 네. 위탁해서 일본 선교에 대해서 어제와 오늘에 대해서 좀 평가해달라. 아니면 한국 교육 현황, 학교들 미션 스쿨이라든지 해외에 있는 조사해달라. 이런 것들을 이전에 조사하고 발표. 그러니까 특정 분의 부탁을 받았을 때 네.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세부적인 지역의 정보도 중요하지만 예, 선교학적 흐름의 정보도 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알리는 목적으로 1년에 한 번 국내외 학자들, 선교 학자들의 글들을 실어서 현대 선교라는 것으로 지금 25호까지 나왔고 26호가 곧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 선교 최근 주제가 난민 선교 그리고 여성 선교, 여성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여성 선교 그리고 선교적 성경 읽기. 최근에는 세계 기독교라는 주제로 또 현대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만 봐도 이러한 어떤 연구 자료들이 어떤 한국 선교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정말 방향성을 잡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뭐 아까 어떤 기준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하셨고 정확한 통계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이런 연구를 하는 이런 환경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전 세계적으로 연구 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 가장 잘 되어 있는 미국에서도 GMI라고 선교 지도를 하는 회사들도 꽤 오래전에 이렇게 문을 닫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OMSC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 이제 굉장히 귀중한 선교 정보들을 다 대학 내에 히턴 대학교 안에 이렇게 도서관 안에 이렇게 저장하고 있었는데 학교 측이 또 어려워질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귀하게 보지 않는 부분들도 좀 있었어요. 그것을 네. 지키기 위해서 선교학자들이 무진에 썼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한국도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시로 선교 단체에서 연구기관들이 서고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 선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들이 교육 수준이 높은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교육 수준이 높고 또 배우려고도 또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좀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은 잘 되어 있고요. 네. 하지만
연구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그래서 행사나 그다음에 세미나 아니면 그 자신이 하는 사역 네. 여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기록이라든지 또 자료 네. 이것을 남기는데 사실상 많이 소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각 선교 단체가 선교 단체 내에 선교 연구센터들을 다 설립하는 추세입니다. 예, 대부분 지금 많이 섰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마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애를 쓰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되고요. 좀 바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자신의 기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네. 서로 협력해서 같이 좀 세워나가는 네.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연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다니까 매우 기쁩니다. 예. 기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아요. 그런 소식은. 예. 네. 크림에서는 이제 선교 교육이나 정책 자문들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요? 예, 크림에서 관심을 가지고 교육하는 부분은 선교사 파송 같은 부분은 저희가 맡아서 하지 않고 다른 네.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교사나 관심 있는 분들이 지역 연구를 탐사조사나 연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네. 문화인류학적인 관점이나 또 이렇게 또 앞서간 단체들이 했던 것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캠프 여호수아라고. 네. 예, 그것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역 연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웠죠.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좀 시대도 바뀌고 이런 역량들이 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또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 중에서도 저희가 비정기적으로 선교학 포럼을 이전에 네.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초창기에 꽤 중요한 주제들을 네, 다루었고요. 지금은 이전에 이제 자료들을 아카이브 형태로 누구나가 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홈페이지에 이렇게 검색이 용이하면서도 또 교육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정책 자문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 선교부, 교회 선교부, 큰 교회에서 선교부들이 처음 생길 때에 자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대부분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한정된 부분에서 이제 선교사를 어떻게 파송해야 되는지 어떤 선교사가 어느 지역에 적합한지에 대한 네네. 문의들이 좀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참 오늘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좀 시간 관계상 좀 이제 정리를 하고 마무리 인사를 좀 드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이 굉장히 광범위하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앞으로의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있으시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큰 차원에서 보면 선교사들도 중요하지만 한국 교회가 코로나 상황을 잘 이겨내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도 제목도 짧게 말씀해 주시면. 예, 30년간 저희가 또 현황과 리서치 보고서들이 이제 있어 왔는데 네. 앞으로는 지식 차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또 소통할 수 있는 메시지로 저희가 변화할 수 있고 또 가장 좀 큰 어려움이 가장 큰 저희가 큰 과제로 여기는 것이 선교 환경이 매우 불확실했습니다. 네. 아주 불확실해졌어요. 그래서 이 불확실한 가운데 선교가 지속될 수 있는 꼭 필요한 그런 연구기관이 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좀 불확실해지는 그런 선교 현장에서 정말 어떻게 방향성을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연구 자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선교연구원 홍현철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교는 지금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자, 좀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눈 이야기들을 언제나 종합해 보면 언제나 주님이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두 분은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김혜영 선교사님. 네, 저는 이제 케냐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선교사님 또
40년의 사역을 뒤로 하시고 한국에 와서 은퇴하신 선교사님들 위해서 복음자를 만드시는 선교사님. 또 이제 셔우드 홀 선교사님에 의해서 점자 교육이 우리나라에 처음 시작됐던 일들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훑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었으면 누가 그런 수고를 했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한 수고보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네, 우리 노 기자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은퇴 선교사님들 문제 깊이 공감했고 또 저는 이제 홍현철 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30대 이하의 선교사가 1%밖에 되지 않는다.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과거에 우리가 구한말에 알렌 언더우드 이런 분들이 25세에서 30세 정도의 젊은 분들이 왔었는데 정말 우리 주일학교도 지금 그렇고요. 청년들도 그렇고요. 예,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 또 이 어렸을 때부터 선교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는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사 자녀들의 나이가 이제 더 이상 어린이들이 아니라는 거, 거기에서만으로도 우리나라 선교 현황이 지금 어떤지를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주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김영자 선교사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하였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남았는데요. 그 선교사님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선교는 지금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선교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사역 위에 우리의 기도가 함께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선교 현장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